자, 오늘 주관적으로 페이지 99쪽이네요. 2015년도 실시했던 10월 모의고사였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를 상과 학생들이 나와서 풀겠다는데 일단 먼저 20번 기대. 자, 학생들 문제 한번 쭉 읽어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20번에 그림과 같이 공 PQ가 받치고 있는 나무판 AB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요. A 위에 혈수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정지해 있고요. 정말 직관적인 묘사를 A와 B의 길이는 각각 6D고 그 다음에 각각 MM이에요. 그래서 혈수의 오른발과 왼발이 A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를 각각 F1, F2라고 할 때 두 개의 D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먼저 여기 아래쪽을 먼저 해보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으면은 일단 토크 시계 방향은 4분의 1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D 더하기 혈수의 질량을 뭐 그냥 철이라고 하면은 여기 M 두 개에서 2M 더하기 철 해가지고 토크 시계 방향이 나오고 토크 반대의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 무게 중심에 있다고 봐도 되니까 N 곱하기 여기하고 여기가 해보시면 4분의 7D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4분의 7D 해가지고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가지고 철수가 5M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은 토크 시계 방향은 잠깐만요. 하나 몇 번인데 F1하고 F2 일단은 두 개의 합이 혈수가 눌러주는 힘이랑 같으니까 F1 플러스 F2가 5M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F1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5M 마이너스 F2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점 두고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F2 곱하기 2이고 그 다음에 반시계는 F1 곱하기 2 플러스 M 곱하기 D인데 F1이 요거였으니까 5M 마이너스 F2 곱하기 2D에 플러스 M 곱하기 D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요게 가까이 성형을 이루니까 정리해보면은 F2D가 mg 마이너스 F2D 플러스 mg 해가지고 정리해보면은 4F2D가 11mg니까 DD 때리면은 F2가 4분의 11m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분의 20에서 이걸 빼면 F1은 4분의 9m이 나오니까 F1 대 F2가 9대 11이어서 답은 4번. 네, 그리고요. 충분히 잘 이해되겠습니까? 네. 예. 돌림의 기준점을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풀었던 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철수의 질량 또는 철수의 무게에 대한 정보들을 얻었고요. 그다음 이쪽 돌림을 해서 두 번째 잡아주어서 돌림 평형을 두 번 연속했던 것을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물리 시간 때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동일한 문제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돌림임을 2번 연속한다든지 부력과 돌림임이 섞어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질문들 꽤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1번 문제 나와서 보면 화면 인정. 일단 그럼 쓸 공식부터 정리해 보면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은 2A에서 이거 쓸 거고 등각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 플러스 처음 속도는 평균 속도가 이거 두 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변이가 S고 어쨌든 이 공식 쓰면은 처음 낮은 속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은 2as가 해서 a가 마이너스 2s분의 v 제로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50 보면은 기억이 가속도의 크기는 2s분의 v 제로의 제곱이나 해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에서 이제 두 번째 걸 쓸 건데 평균 속도는 2분의 v 제로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를 곱하면 s가 나와요. 그래서 t가 v 제로분의 2s가 나와서 니은도 맞아요. 그리고 디귿에서 다시 위에 공식을 쓰면 q에서의 속력을 VQ라고 하면 VQ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은 2분의 1 AS가 나와요.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VQ의 제곱은 AS 플러스 V 제로의 제곱이 나는데 A 아까 이거 넣어서 A 여기 넣어서 정리해 보면은 VQ가 루트 2분의 V 제로가 나와서 디귿은 틀렸어요. 동현아, 뭐가 하나가 이상하지 않니? 잘하지. 어디? 저거 너 2분의 AS로 쓴 거야? 아니 그냥 AS 2분의 1 2 곱하기 A의 변이가 2분의 1 S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 그냥 약분해서 AS. 지워져지 저거 이번에. 예, 11번 이해됐습니까? 네. 11번 문제는 V제로의 속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R점에서 순간 멈췄어요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죠?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축을 줄 때 V제로 가지고 쭉 가다가 순간 멈췄던 요 시간 T 동안에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면 S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S는 삼각형 2분의 1 V제로 T 이걸 뭐 열어주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1번 질문한 게 뭡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했습니다. 가속도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요걸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걸린 시간은 했습니다. 시간 t 빼고 다 넘겨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점 딱 가운데 점을 지나는 순간 속도가 2분의 V0입니까? 라고 했어요. 2분의 V0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S라는 길이가 얼마만큼 가립니까? 하면 4분의 3S를 지날 때 4분의 3S를 지날 때 2분의 V0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틀린 여기는 틀렸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구하려고 할 때 가운데 Q점에서의 속도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겠고 최소한 2분의 V0는 아니잖아 하면서 넘겨도 되는 그런 형식의 질문이 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겠고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문제 체크할게요. 전자의 파트가 6번과 13번. 그지? 그리고 전자의 파트는 6번과 13번 여기서 적는 것 같습니다. 전자의 파트 6번, 13번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모르겠으면 모른다 설명해달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6번, 13번 다 잘 맞췄습니까? 네. 예. 16번. 16번 문제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같이 진폭이 같은 여러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어요.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했는데요. 전류계의 측정값이 각각 IA, IB라고 합니다.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F0일 때는 그리고 IA와 IB가 서로 같아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일을 연결해서 저항이 있었을 때 되겠습니까? 임피던스 Z라고 되는 것은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XL의 크기는 얼마 쓸 수 있습니까? 하면 2파이 FL 쓰고 있습니다. 이게 스몰 a 연결이었습니다. 하면 축전기에 연결했던 것이 B 연결이 될 텐데요. B 연결할 때 임피던스 Z는 역시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 F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진동수 F0를 줬더니 전류계의 눈금값이 뭐가 돼? 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0의 크기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공진 주파수 또는 공명 주파수라고 불러주는 F0 요 크기를 주면은 XL 크기하고 X 크기가 서로 같게 됩니다. 요렇게 됐을 때 XL과 XC 값이 서로 같게 되고 그 말은 임피던스 Z도 역시 A 상황과 B 상황이 같게 되겠고 전류 IA와 IB가 역시 같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거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저음일수록 스피커의 출력이 커지는 스위치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작은 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네, 요 A는 진동수가 작으면 XL 값이 줄어들겠죠. 이해했어요? 리액턴스, 미도 리액턴스 값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Z 값이 감소하고 스피커 출력 값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A 연결은 저음용 스피커라고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음일수록 소리가 잘 나오게 만들려면 A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면 진동수를 12로 올리래요. 12제로 올리래요. 지금 둘이 서로 같아졌던 이런 상황에서 2배의 F제로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XL 값이 증가되겠죠. X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ZA 연결이 저항값이 훨씬 더 커지겠고 하면 전류값은 작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맞든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알파 저항 R이 있고요. 코일 L이 있고요. 축전기 C가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교류전기를 이렇게 연결해봤네요 하겠습니다. 여기 V를 걸어주었습니다. 이쪽에 흘러간 전류를 측정하니까 I0만큼 측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되나요? 되겠습니까? 전전지사 V를 걸었습니다. 저항 R 값을 주었습니다. 여기 전류계 값이 있었는데요. 이 전류계 요거 밑에 대시 쓰는 건 직류전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교류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I0로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전압인데 똑같은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전체 저항값이 뭐가 돼? 같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 RLC 회로에서 Z라는 것은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의 제곱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요 교류의 진동수 F0가 얼마였다? 28 루트 LC분의 1 공명 주파수만큼의 진동수를 주었더니 RLRC가 뭐가 돼? 상쇄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저항 하나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류의 세기를 보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게 I0로 최고의 전류가 흘렀다 되겠습니다. 얼마일 때? F0 이만큼을 줬을 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 2배의 F0를 준대. 진동수를 2배로 올려준대. 그러면 임피던스 Z 값이 커지게 되겠죠. 전체 전류 값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한번 해주십시오. 16번 문제였습니다. 특히 뭐 전자공학 계열 가겠다는 사람은 이 RLC회로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겠습니다. 참고로 전자공학과는요, 지방 뿌리탄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많이 뽑아가요. 물론 졸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만큼 어려워요. 쌤 조카가 뭐 좀 됐긴 했는데 졸업한 지도 명지대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LG 본사 입사할 거예요. 문과 명지되면 LG 본사는커녕 근데 여자 선배의 열에 한 명 정도만 졸업한대요. 그만큼 전자공학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 선배들은 조금 더 비율이 높긴 한다고 말해요.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자공학 공부하다가 포기하십시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즉 그만큼 전자공학이라든지 반도체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업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부량을 채웠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 쪽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사항을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7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3번, 17번 파동 쪽에 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있을까요?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단색광 P, Q가 물질 X, Y의 경계에서 동일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진행하는 경우를 나타냈어요.
x하고 y를 보는데 뭐 어차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뭐 같을 수밖에 없죠. 되겠습니까? 네. 굴절각이 이렇게 굴절각으로 R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누가 소한 매질입니까? x입니까? y입니까? x가 소한 매질. 그래서 법성과 이는 각이 좀 더 큰 매질. y가 미랑 매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똑같은 y인데 단색광 q를 줬더래요. q를 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전반사가 벌어져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각을 인계각이라 해봅시다. 뭐 어차피 뭐 이런 게 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I 크리티컬 인계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어떻게 쓰겠네 하는 거죠. 상대 골절률 분의 1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우리가 파장에 따른 굴절률을 할 때 붉은색의 굴절률은 좀 작아요. 파란색의 굴절률이 뭐하래? 커요 하겠습니다.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임계각이 작은이라고 쓸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은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좀 더 큰 임계각이 되라. 이거보다 좀 더 커야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놈은 빨간색 빛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반면 파란색 빛은 굴절률 값이 좀 더 커서 임계각이 작아서 요거는 임계각 이상의 각도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기억 굴절률은 y가 x보다 더 컸어요. 예, 좀 더 밀한 매질이었네요. 임계각은 p가 입사할 때는 이게 단색각 p였죠. 단색각 p는 그보다 좀 더 커야 임계각이 될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p가 입사할 때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xy로 만든다면 우리가 클래딩과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 코어가 좀 더 밀한 매질이죠. 네. 바깥쪽에 클래딩이 상대적으로 소한 매질입니다. 누가 밀한 매질이라고? y가 밀한 매질로 코어를 써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그림 파장이 좀 더 짧은 파란색의 굴절이 좀 더 큽니다. 빨간색 굴절이 좀 더 작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중간에 노란색을 하나 끼워 놓을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소한 매질, 밀한 매질에 대해서 노란색 광선을 한번 띄워줘 봤습니다. 노란색 광선을 줬더니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됐다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광선을 똑같은 각도로, 빨간색 광선을 똑같은 각도로 쏘아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질문이죠. 먼저 빨간색 광선은 굴절률이 작아요. 임계각이 커요. 빨간색 광선 이것보다 더 큰 각을 줘야 뭐하는데? 요 전반사가 일어날 텐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빨간색 광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됩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광센서가 소한 매질, 즉 X 매질에 있어도 광센서에 빛이 올 것이겠고요. 물론 반사도 일어나죠. 반면 파란색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굴절이 작다 보니까 임계각 굴절이 크다 보니까 임계각이 요보다는 좀 작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의 각도를 줬으니까 올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노란색 광선에 대해서 굴절각이 90도 되는 전반사의 임계각으로 즉 요 i는 I 크리티컬 노랑에 대한 임계각을 줬다면 똑같은 입사각 i에 대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그대로 닦아다 보면 이놈의 그림하고 같을 겁니다. 즉 이 그림을 서로 붙여놓으면 그럴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 같은데요. 빨간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빨간색 펜 하나 쓱 꺼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치.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공기에서 유리로 한 줄기 빛을 쬐어줬습니다. 백색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광선이 합쳐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노란색 광선이 이렇게 왔더래요. 노란색 광선이 이런 식으로 꺾어졌다 하겠습니다. 빨간색 광선과 파란색 광선 역시 한 줄기 같이 왔습니다. 파란색은 굴절이 커요. 그 말은 좀 더 많이 꺾고요. 빨간색은 좀 덜 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리를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각을 가지고 깎아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노란색 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파란색 광선이 빨간색 광선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빛을 나누네요. 뭐라고 부른다고? 분광이라고 부르겠다고요. 풀리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 차이를 통해서 인계각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뭐 누가 좀 더 많이 꺾었지, 즉 다시 말해 굴절각 크기의 배수관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파장에 따른 굴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를 이용한, 즉 굴절을 이용한 망원경, 거기는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단점으로서 색수차가 나타난다. 그지? 즉 파란색은 초점이 좀 더 짧게 잡히겠고 빨간색은 초점이 좀 더 길게 잡히는 거죠. 우리가 렌즈를 사용해서 노란색 광선이 초점이 잡히는 것을 볼 때 빨간색 광선은 좀 덜 꺾었으니까 이런 그림이, 파란색 광선은 구조를 커서 더 꺾어서 이런 그림이 소개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란색 광선에 맞춰봤을 때 빨준 초판보가 살짝 번져 보이는 색수차가 나타나는 게 굴절 망경의 최대 단점이었다. 그렇습니다. 구경이 작을 때 색수차가 좀 적게 나타납니다만 대구경으로 제작하다 보면 필히 색수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10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네. 10월에 자기장 파티 이런 건 잘 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올 때 숙제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수능이네요. 페이지 100페이지, 1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수능 꼭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마칩시다.